다음 발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안순홍 아시아나 IDT 수석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데이터 기반 항공 서비스의 AI 모델 성능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미 무대 위로 올라오셨는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기반의 항공 서비스의 AI 모델 성능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아시안 IDT AI 빅데이터 연구소의 안순홍 수석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아시아나 항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공 정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AI 서비스의 AI 분석 모델에 대한 성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보를 나눠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항공 안전과 관련돼서 다양한 항공 운항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항공 정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기상 정보와 운항 고시보라는 노탐이 있습니다. 기상 정보는 기상 실황, 기상 예보, 기상 특보로 나눠지고요. 기상 실황에는 풍향, 풍속, 시정, 기온, 기압 등 다양한 그 운항에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항 고시보라고 하는 노탐은 노티스 투 에어맨의 약자로서 항공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적시해야 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공 시설, 업무의 절차 변경, 위험 상태 혹은 공항, 항로, 공역의 폐쇄, 파업 등 그 항공 운항에 필수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의 강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중위도의 지역에서는 빈번하게 태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가 취항하고 있는 다양한 노선에서도 그 고강도의 태풍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항공기의 회항이나 결항과 관련돼서 대부분의 수는 그 기상과 관련된 정보라고, 그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노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정보도 비행 중에 그 노선 주변에 있는 공학이나 공역에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로 인해서 운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운항 필수 서류 중에 한 40% 이상은 그 노탐에 의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항공기 안전 운항과 운항 결정을 위해서는 실제로 노탐에 제한 및 금지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상 정보나 노탐 정보는 실제로 항공통신망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상 정보, 노탐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사가 취항하고 있는 그런 항공 운항 그 운항기와 실시간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세우게 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각의 그 항공기에 연락을 취해서 우회를 하거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끔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선별로 우선 위험 순위를 분석을 하고 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탐 정보나 기상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된 분석 모델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되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항공기에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우선을 회피할 수 있게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석 모델을 만들고 그 분석 모델이 얼만큼 정확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야 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가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하면 항상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 모델에 대한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을 하고, 모델의 성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람을 주고 재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델의 성능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균일하게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게 처리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노탐이나 그런 그 기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간대별로 기상 정보의 영향도 수준을 분석하게 됩니다. 기상별로 영향 수준을 분석을 하고 동시간대에 항공 분석을 통해서 그 항로에 운항되는 항공편들의 어떤 영향이 실제로 미치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되는 그 항공편 리스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 위편에 있는 지금 예시를 드려놨지만 왼쪽 외편에 있는 그냥 항공편 리스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노탐 정보와 기상 정보를 운항편의 영향도를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잡게 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각의 항공기의 그 특이사항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업무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에 분석에 대한 효율을 약 80% 이상 올리게 되었고 화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 이상 그리고 지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분석이 약 67%에서 한 70% 이상에 대한 분석 효율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한 350에서 400시간의 이상의 분석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과 관련돼서도 약 70% 이상에 대한 분석 효율을 가져가게 되었고 그런 노탐 전문과 결제를 자동으로 연결을 해서 분석하는 걸 통해서 약 60% 이상의 분석 효율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한 2,500에서 3,000시간의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다양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기상정보 분석과 그 다음에 노탐 정보 분석을 통해 3,000시간 이상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업무 효율도 최대 80% 이상까지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분석의 시간이랑 업무 분석에 대한 효율성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경제 운항을 지원함으로써 항공 운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걸 통해서 고객분들의 만족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성능이 저하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많은 기업들이 방금 저희와 같이 AI를 적용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90% 이상의 기업들은 AI 도입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AI를 도입하는데 다양한 이런 이슈들이나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처리를 해야 되느냐, 실제로 모델에 대한 AI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적용을 하는 거를 좀 잘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 방법을 한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한번 개발된 이런 AI 분석 모델이 최초의 성능을 꾸준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학습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은 이후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한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학습된 데이터가 시간이 흐름으로써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속성이나 특징이 변하는데 이런 속성이나 특징이 변한 것을 데이터에 반영해 주지 못하면 모델에 대한 그런 AI 분석 모델에 대한 성능은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운영 중인 이런 분석 모델들은 실시간으로 그 모델에 대한 정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알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 뒷부분에서 계속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델에 대한 관리, 성능 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쉽고 단순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인화 추천 시스템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직원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출퇴근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이분에 맞춰서 제품을 추천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개인 방역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속성이나 특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모델에 대한 성능이 제대로 나와주지 않고 점점 성능이 저하되게 된다면 실제로는 그런 방역이나 재택과 관련된 제품을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추천했던 것만 계속 돌려가면서 추천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문화 등으로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의 값 및 속성이 변화되는데 이미 학습되어 있는 모델에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 모델의 성능은 점점 더 저하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제품을 추천하거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걸로 끝난다면 사실 큰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큰 이슈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항공의 그런 중요한 내용을 분석하는 부분이나 보시는 것처럼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재무적인 손실이나 혹은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신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제조나 공공관리망 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품 불량이나 생산 중단 혹은 재해 예측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재해 피해 규모에 대한 확대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실시간으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왜 모델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측정이 불가능하냐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AI 모델, 분석 모델이 있고 이 분석 모델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나오는 결과는 예측 결과입니다. 이 예측 결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정을 해서 나온 결과라는 의미죠. 그럼 이 추정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정답을 맞다 틀리다라는 건 어떻게 아느냐? 이후에 정답지가 있어야 정답지와 예측된 결과를 비교를 해서 실제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걸 평가해서 이 모델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답지는 다른 말로 저희가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델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나 IDT라는 AI 빅데이터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실시간으로 이런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뒷부분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델에 대한 이슈, 모델 성능에 대한 이슈가 비단 특정 사이트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 아니면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브프라임 당시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모델을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에서 대출을 실행해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쉽게 해주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런 상황을 모델 리스크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각종 레포트나 정책 리포트에서도 이런 모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델 성능에 대해서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거를 개발 시점이나 검증 시점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양한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쪽 정책 레포트 동향을 보시면 데이터에 대한 평양성 그리고 컨셉 드리프트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컨셉 드리프트란 모델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지표, 데이터 분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최근에 2024년도에 가트너에서 발표한 10대 기술, 10대 전략 기술에 보시면 첫 번째로 선택된 내용이 바로 모델옵스 기술이십니다. 아마도 최근에 많은 내용을 보셨을 텐데 ML옵스나 AI옵스를 통해서 실제로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고 모델을 어떻게 잘 만들 거냐라고까지 지금까지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잘 만들어진 모델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거에 대한 성능을 영속성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앞으로는 되게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조금 더 금융 쪽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대 금융기관, 5대 금융협회, 우리나라 전 금융을 아우르는 기관과 협회입니다. 여기서 같이 활성화 논의를 진행을 했고, 실제 금융위원회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 분야의 AI 개발 활용 안내서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도자료를, 금융위에서 나온 보도자료는 실제로 이 각각의 금융협회에 있는 기관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지침, 그러니까 디펙으로 같이 사용하고 디펙토로 준용을 해야 되는 그런 지침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금융 분야별 AI 개발 활용 안내서라는 걸 발간을 했고, 실제로 AI와 관련된 모델을 만들거나 빅데이터와 관련된 모델을 만들 때 이 지침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계는 4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4개의 단계 중에 3번째 평가 검증과 4번째 도입 운영 모니터링에서 모델의 성능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째 모델 평가 검증에서 지표 측정 관리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모델의 성능에 대한 목표에 대한 지표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4번째 도입 운영 모니터링에서는 어떻게 해 이 AI 모델의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이거를 검증하고 개선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각의 내용을 상세적으로 살펴보면 4-1항의 내용을 보시면 성능의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점검하고 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2항을 보시면 실제로 이 성능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걸 개선할지, 그리고 재학습을 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모델에 대한 성능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으면 모델에 대한 성능은 실시간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시아나 항공에는 그런 모델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각각의 문제가 있을 때 이슈를 관리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분포는 실제로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분포입니다.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는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게 되면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모델을 통과해서 그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모델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의 그 학습 트레이닝 셋과 파란색의 실시간 데이터셋이 데이터 분포가 변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만들어진 모델의 특성, 아니 모델의 성능에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성능 정확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학습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의 입력 분포만으로도 모델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델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다양한 검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금융 데이터, 약 11년치 되는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약 200만 건 정도의 데이터와 약 150개의 피처를 가지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1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나머지 10년치 데이터를 흘렸을 때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그 모델이 성능이 변할 때 아까 모델의 성능 지표라고 말씀드렸던 드리프트 값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리고 피처의 민감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프에서 위에 보이는 파란색이 모델의 성능이 우하향하면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밑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모델의 성능 지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점선으로 보이는 회색의 그 피처의 중요도가 증가하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 그 시점마다 모델에 대한 스레스홀드를 저희가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자동으로 설정한 이후에 그 시점에 재학습을 진행을 해서 모델의 성능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델의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저희가 다양한 고객분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확인해 본 결과 한 4가지 정도로 그 모델의 성능 관리를 하기 위한 주요 요구사항을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분석 모델의 알고리즘이 되든 상관없이 모델에 비종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과, 근데 손쉽게 구성이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뭐 한두 개의 모델을 관리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좀 대량의 모델에 대해서 모델을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모델에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실제로 세부적인 기술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런 분석 모델에서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자동으로 설정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분석 모델을 만들게 되면 그 분석 모델의 스레시홀드 베이스라인은 그 모델을 만든 DS 분들이나 아니면 개발자분들에 의한 역량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운영이나 관리하시는 담당자분들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떠나게 된 이후에 모델이 재학습하게 되면 그 모델을 재학습한 모델에 실제로 이런 스레시홀드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거나 새롭게 잡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자동으로 잡아서 그 각각의 그 베이스라인에 따라서 문제가 있거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알람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리 모델의 성능을 예측만 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모델의 사후에 그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을 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석 지표들이 어느 시점에 모델의 성능이 더 떨어지고 어느 시점에 모델의 성능이 이슈가 생기는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두 개의 모델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십 수백 개의 모델을 언제 그 모델의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들어오는 그런 각각의 피처 값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게끔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얼랏을 줌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운영자나 관리자분들이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런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얼랏을 통해서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델의 성능이 떨어졌을 때 이 모델의 성능을 올릴 수 있게끔 재학습을 하고 배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모델의 성능이 운영에 적용되어 있는 모델을 저희는 챔피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재학습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이 변경된 모델을 챌린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모델이 재학습을 한다고 해서 모델의 성능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챔피언 모델과 새롭게 만들어진 챌린저 모델을 비교를 해서 모델이 좋은 모델을 챔피언 모델로 교환을 하고 기존에 있던 모델을 다시 거버닝을 통해서 모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각각 들어오는 데이터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임포턴스가 어떤지, 그리고 그 레퍼런스와 데이터, 라이브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런 모델의 각각의 성능 지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나 항공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AI 분석 모델 서비스를 통해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그런 분석 모델에 대한 성능 정확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모델에 대한 성능 저하를 정량적으로 확인을 하고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성능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능을 향상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된다면 실제로 모델에 대한 그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품질이 좋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델 성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 3가지의 주안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주기적으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가. 근데 단순하게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측정된 모델에 특이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 특이사항이 발생된 내용을 어떻게 관리자나 운영자한테 알려줄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관리자나 운영자한테 알려준 이후에 이걸 어떻게 재학습을 하고 그거를 서빙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모델들을 어떻게 거버닝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순홍 수석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잠시만요, 연구원님. 질의응답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기반 항공 서비스의 AI 모델 성능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는데 강연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한 강의였나요? 혹시 항공 쪽 분야 데이터, 네네, 여기 질문하신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나 봅니다. 지금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질문 한 가지 꼭 받고 답변을 들어본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항공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AI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또 실제 사례와 데이터 기반 AI 분석 모델의 성능 변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모델의 성능 저하는 어떻게 감지되고 또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 우리 참가자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챔피언이라고 표현하셨던 부분들, 그 재학습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재학습이 필요한 DB라는 판단을 하시는지랑, 그리고 성능 개선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성능이 개선이 되었는지를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일단은 모델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보신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입력 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 분포의 변화를 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측정을 해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 시점에 자동으로 이제 스레시홀드를 측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스레시홀드 이하로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재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재학습을 진행을 할 때는 이제 그 학습을 했을 때 사용되었던 각각의 피처 중에서 변화가 있는 피처들을 별도로 저희가 셀렉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 각각의 피처의 셀렉션을 통해서 재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피처에 대한 셀렉션했던 그 피처들이 가지고 재학습을 했는데도 모델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온다거나 모델에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제 리빌딩을 새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 운영 환경에 적용되어 있는 모델을 저희가 이제 챔피언 모델이라고 말하는데, 이 챔피언 모델은 그 모델의 성능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운영에 사용되는 모델을 챔피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모델을 재학습을 통해서 만든 모델이 모두 성능이 좋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든 모델을 챌린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챔피언 모델과 챌린저 모델을 비교를 해서 성능이 우수한 모델을 챔피언 모델로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교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었던 모델에 대한 거버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거버닝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어떤 모델을 만들게 되면 그 모델을 어떤 데이터와 어떤 알고리즘, 그다음에 어떤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향후에 그 모델을 인수인계를 받거나 아니면 운영 시점에 운영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모델에 대한 계속 디벨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각의 그런 피처의 특징들이 변했을 때 어떤 특징들이 변했는지를 가지고 그 피처들을 별도로 선별을 해서 재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강연에 집중해 주시고 또 질문에 참여해 주신 참석자분께 감사드리고요. 강연도 열띠게 해주시고 답변까지 해주신 안순홍 수석 연구원님께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